Film Victor. 상세 페이지를 들어가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건 이제 안전입니다. 자, 최고 고도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제 150m라고 해 놓으면 기체가 그 150m까지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이렇게 뭐 늘려주게 되면은 뭐 355m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 법이 일단은 뭐 150m 기준이니까 일단은 150m로 좀 해 놓으시고요.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뭐 주위에 어떤 뭐 이렇게 구조물이 있든 간에 그냥 본인이 날린 높이에서 150m인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있는 그 지점을 중심으로 150m 반경에 뭐 가장 높은 그런 구조물을 기준으로 150m를 더 올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날리고 있는 곳에서 150m 반경 안에 뭐 100m짜리 건물이 있다. 그러면 250m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법상으로. 자, 그 다음에 최대 거리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제 이렇게 늘려놓으면요, 이렇게 하면은 그 이상은 가지지가 않아요. 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요거를 좀 줄여가지고, 이제 매빅 미니 같은 경우는 좀 그 와이파이 방식으로 비행을 하다 보니까 좀 거리가 좀 짧게 나오니까 요거를 뭐 이렇게 한 300m, 330m 요 정도로 놓고서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동 RTH 고도 같은 경우는 드론이 이제 비행을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조종기 신호가 끊겼다, 또는 뭐 조종기가 꺼졌다, 또는 신호가 끊겼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홈 포인트로 돌아오게끔 되거든요. 이때 돌아온 고도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 설정은 사실 이게 30m로 되어 있어요. 30m로 되어 있으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돌아오다가 뭐 산이라든지 나무라든지 큰 나무라든지 그런 구조물 같은 데 좀 부딪힐 수가 있는 높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150m로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약에 이제 뭐 300m 정도 멀리 가 있는 상태에서 신호가 끊겼다. 그러면은 기체가 150m까지 수직 상승을 해요. 그 다음에 그 150m까지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뭐 걸릴 만한 그런 게 없겠죠. 그 상태에서 쭉 이렇게 그 홈포인트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쭉 이렇게 그 바닥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이게 뭐 대각선으로 날라온, 점점 고도가 낮아지면서 날라오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뭐 150m나 또는 120m 요 정도로 이제 세팅을 보통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센서 부분이 있는데, IMU랑 컴파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나무 데크 같은 경우는 보통 밑에 쇠를 많이 대놓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 위에서 뭐 이제 비행을 시작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콘크리트 건물 근처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랑 자동차 사이, 아니면 좀 이렇게 그 전기가 많이 통하는 그런 전봇대 근처라든지, 맨홀 뚜껑 뭐 근처라든지, 이런 곳에서 비행을 시작하려 그러면은요, 이런 그 콤파스나 이런 에러 같은 게 생겨요. 정상이 아니라고 나오고 비행도 안 되죠. 그렇게 되면은 비행하다가도 문제가 되고, 얘가 자세를 잡을 때 정확한 값으로 그 자세를 못 잡기 때문에, 요런 게 이제 그 만약에 에러가 되면은 요런 버튼을 클릭해 가지고 보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GEO 구역 잠금 해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클릭을 해보시면 뭐 라이선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비행 금지 구역 같은 데서, 제한 구역 같은 데서 굳이 비행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당연히 뭐 우리나라 뭐 그런 항공 그런 허가를 다 받고, 그다음에 이제 DJI 측에다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키 같은 걸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입력하는 그런 쪽인 것 같고요.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이런 걸 사용하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전 고급 설정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첫 번째로 신호가 끊겼을 때 그 세 가지가 있는데, 리턴 투 홈, 그러니까 원래 그 시작한 지점으로 다시 돌아온다든지, 또 하강, 그대로 만약 신호가 끊기게 되면 그대로 하강을 해버리는 거, 아니면 세 번째로 그 자리에서 호버링을 하게 되는 방법, 이렇게가 있어요. 근데
뭐 써봐도 실제 사용을 해봐도 그렇고 이 리턴 투 홈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신호가 끊겼을 때는. 자, 그 다음에 비상 프로펠러 정지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종기를 스틱을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준다든지 아니면 하단나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준다라고 하면은요, 기체가 비행을 하고 있다가 그냥 바로 그냥 떨어져 버려요. 추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비상시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좀 잘못 비행을 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가는데 거기에 뭐 좀 이렇게 사람한테 부딪힐 그런 위험이 있다. 어떤 좀 이렇게 건물에 부딪힐 위험이 있을다 했을 때 이렇게 키를 쳐주게 되면요, 그러면은 기체가 바로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유념하시고 이런 키가 있다는 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페이로드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얘로 프로펠러 가드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무풍 환경이니까 뭐 실내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프로펠러 가드 같은 거를 장착을 했을 때 요 모드를 켜줘야지만 제대로 비행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했을 때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에 네드론 찾기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전에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다음 원격 식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뭐 글이 잘 나와 있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내 정보를 이렇게 뿌리는 그런 기능인데 여기 보시면은 식별이나 비행 정보 같은 거를 이렇게 타이핑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제어로 넘어가서요. 비행 모드 그 씬의 스무스 포지셔닝 스포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포지셔닝이고 스포츠는 조금 더 빠른 거, 씬의 스무스는 좀 천천히 날면서 부드럽게 촬영을 할 때 필요한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위는 우리나라는 보통 뭐 이렇게 시속 몇 킬로미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중간에 있는 킬로미터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아마 그 보시기가 되게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짐벌 모드가 팔로우랑 FPV 모드가 있는데 팔로우 모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드입니다. 드론이 뭐 양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뭐 이렇게 뭐 떨림이나 이런 게 있어도 이제 그게 짐벌에서 상쇄가 돼가지고 안정적인 영상을 얻을 때 쓰는 게 이 팔로우 모드 기본 모드고요. FPV 모드 같은 경우는 드론의 그 짐벌이 고정이 돼요. 그래서 뭐 드론이 이제 뭐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면 같이 카메라도 기울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 모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영상을 촬영을 하면 뭐 FPV 드론처럼 되는 그러니까 보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고정이 드론처럼 보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모드입니다. 예, 그런 게 있고요. 다음에 이제 고급 짐벌 설정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자, 피치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요 피치는 뭐냐면요, 기체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뒤로 기우는 거를 피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피치 속도니까요. 이건 짐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짐벌 휠, 조종기의 짐벌 휠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 요 짐벌의 그 앞이나 그러니까 밑으로나 위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냐, 요거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요거를 보시면은 뭐 100도 되고 이제 뭐 1도 되는데 1도 되면 엄청 느리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엄청 빠르겠죠.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뭐 한 12 정도를 두게 되면은 요 정도 속도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요거를 만약에 100으로 했다. 그러면 예, 엄청 빠르죠.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본인 스타일에 맞게 좀 해주시면 되고요. 피치 평활도라는 거는 뭐냐면요, 그 짐벌이 갑자기 확 멈추지 않고 천천히 스무스하게 이제 멈추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5라고 제가 이제 중간값을 해놨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요거를요, 이제 맥시멈이 30이니까 이렇게 되면요, 예, 전체 짐벌을 놨는데 한참 뒤에 얘가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를 빵으로 놓으면요, 움직이면 그 짐벌 휠을 딱 이게 놓으면은요 바로 서요. 이렇게 바로 서요.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 부드러운 영상을 찍을 때 조금 이렇게 안 좋으니까 요거를 뭐 한 7 정도 넣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짐벌이를 놓으면은 살짝 더 움직이면서 이렇게 속도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이제 그 맞춰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부드러운 영상을 얻을 때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향 짐벌 회전 허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건 뭐냐면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드론이 당연히 그 앞을 보고 있겠죠.
그런데 이거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짐벌이를 올렸는데 얘가 지금 조금밖에 더 안 올라가요. 더 이상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요거를 키면요 더 올라가요. 예, 많이 올라가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드론이 이제 비행하는 원리 중에 이제 앞으로 가게 됐을 때는 드론이 앞쪽으로 기울고요. 뒤로 날아가거나 뒤로 좀 빨리 움직여야 될 때는 뒤로 많이 기울거든요. 근데 이거가 지금 드론이 앞으로 빨리 움직이고 있는 상태면 앞으로 많이 기운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상향 짐벌 회전 허용을 해가지고 위로 올려버리면요 프로펠러가 보여요. 예, 프로펠러가 보이게 되면은 좀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이 버튼으로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안 써요. 예, 그냥 이렇게만 해가지고 예, 보통 쓰고요. 뭐 이렇게 고정해가지고 사진을 찍거나 뭐 천천히 움직이면서 좀 이렇게 그 올려가지고 찍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뭐 이걸 사용을 해도 되겠죠.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짐벌 캘리브레이션 같은 경우는 짐벌이 뭐 좀 이렇게 뭐랄까 각도가 좀 휘어 보이거나 좀 아니면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뭐 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걸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틱 모드는 이제 저희는 보통 모드 2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모드 1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더 섞여 있는 모드 3나 아니면 뭐 자기 커스텀해 가지고 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완구 드론부터 대부분이 모드 2를 사용을 하고 저도 모드 2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기본 설정인 모드 2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다음에 조종기 캘리브레이션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조종기에 있는 그 스틱, 그 움직일 수 있는 그 스틱을 또 짐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스프링이 들어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뭐 충격을 먹거나 아니면은 뭐 녹이 슬거나 이러면은 좀 틀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해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 이렇게 되고요. 비행 튜토리얼은 넘어가고요. 다음에 카메라. 자, 카메라는 자 사진 크기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찍으면 16:9 비율의 사진이 찍히는 거고요. 만약에 4:3 비율의 사진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걸 클릭을 해가지고 4:3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SD카드 포맷. 뭐 SD카드의 용량과 현재 지금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볼 수 있고 포맷을 해가지고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촬영 고급 설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거의 그 사진 용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히스토그램을 키게 되면은 바깥에 지금 그 히스토그램 그래프가 생기죠. 뭐 이렇게 X 해가지고 다시 없앨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노출 과다 경고 같은 경우는 이걸 딱 키시게 되면은 지금 이것도 사진 동영상 이쪽에서 많이 쓰는 그런 건데 제브라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패턴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쪽은 약간 그 과노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부분에서는 사실 좀 밝아서 명확하게 이제 그런 물체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뭐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다른 좀 프로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요걸 좀 값을 조절할 수가 있기는 한데 여기는 그냥 뭐 켰다 껐다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조금 촬영할 때 좀 불편해서 저 같은 경우는 꺼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격자선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에 있는 선들을 표시해 주는 건데 지금은 여기 지금 끌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태고요. 그렇죠? 여기서 누르면 지금 이렇게 십자로 생기고 그다음에 이걸 누르면 이렇게 이제 수평선이나 뭐 이제 위에 수직선도 생기고요. 그렇죠? 이걸 누르게 되면 중간점도 이렇게 생기는데 이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사진이나 영상 구도 잡기가 좋죠. 예, 그렇고요. 자, 화이트 밸런스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동 동영상이니까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수동으로 눌려서 가지고 이제 켈빈 값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냥 깜빡이 방지도 뭐 있는데 이건 자동으로 해놓으면 크게 뭐 불편한 점은 없더라고요. 예,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녹화 중 캐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녹화를 동영상을 이제 촬영을 하고 있을 때 그 드론 자체도 SD 카드에 원본이 저장이 되지만 그 영상을 볼 수 있게끔 지금 제 조종기 밑에 달려 있는 이 뭐 핸드폰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도 영상을 똑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저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켜 놓으시면은요. 그 이제 그 녹화를 하게 됐을 때 그 저기 녹화를 하게끔 하는 그 뭐야 캐시 파일,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보고 있는 이 파일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캐시 용량 해가지고 블랙박스처럼 이렇게 2기가로 해놓으시면 2기가까지 다 이제 그 핸드폰에 캐시 파일이 쌓이면 그 오래된 것부터 지워내고 새로운 거가 저장이 되고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2기가나 4기가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전송입니다. 자, 전송은 자, 여기 일반 주파수 같은 경우는 뭐 선택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없고요. 그리고 이제 고급에 보면 채널 모드가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예, 이렇게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예, 자동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뭐 그 선택을 하게 되면은 껐다 켜진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일단 자동으로 해 놓으시면은 이제 기체가 좀 이렇게 영상을 이제 송수신하고 할 때 제일 좋은 그 최적의 환경으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일부 특수한 상황 같은 경우는 일부러 수동으로 해가지고 안정적인 그런 채널을 선택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정보입니다. 정보 같은 경우는 뭐 이름을 내가 정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모델명이나 뭐 펌웨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여기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뭐 필요하면 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 충전 횟수라든지 아니면 그 기체 시리얼 넘버 같은 것들도 다 있으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을 확인을 하시는 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요. 이제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비행을 하면서 그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eels like an ocean.